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가지고 제가 너무나도 심적으로 너무 낙담을 했다고 해야 되나? 나라가 망했다. 어떤 그런 깊은 어떤 절망감, 그런 것에 좀 방송을 계속 이어가기가 힘들어서 제가 잠정적으로, 혹은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영구적으로 이 방송을 중단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뭐 불행 중 어쨌든 다행으로 일단은 지금 나라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너무나 이제 안개 앞에 놓인 그런 사람들처럼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편안하게, 정규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편안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뭐 보시다시피 캠핑을 와 있어요. 오늘은 뭐 그동안 좀 뭐 설날이다 뭐다 해서 몇 주 빠져 먹었는데, 좀 텐트는 좀 잘 있나, 뭐 여러가지, 또 바람도 최근에 뭐 바람도 많이 불었고 또 한파도 또 닥치고 이래가지고 왔는데 좀 텐트 상태가 좀 안 좋더라고요. 뭐 바람이 많이 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왜냐면 또 도시하고 또 다르게, 도시가 강풍이 불면 여기 또 산 위에 있는 초강풍이 또 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야 다를까 오늘 와보니까 또 텐트를 치고 나서 이제 스트링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줄로 이렇게 좀 텐션을 잡아 놓고 바람이 좀 불더라도 좀 텐트가 좀 날리거나 좀 바람의 영향에서 버티는 힘을 좀 더 낼 수 있는 그런 스티링 줄로 이렇게 작업을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다 끊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끊어졌어요. 그래,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번 장박을 마지막으로 텐트를 좀 버려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차치하고, 오늘은 뭐 편안하게 이제 음주, 진짜 이제 취중 진담처럼 조금 이제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이제 삼겹살에 이제 소주를 조금 이제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마신 상황이고, 이제 후식으로 이제 라면을 하나 끓였어요. 저 남는 파김치를 볶은 다음에 라면을 거기다 끓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좀 정치 상황이 쉽지가 않죠. 예, 많이 힘들 줄로 압니다. 그리고 방송을 이제 중단한다는 그런 것에 이제 댓글로 뭐 주식을 팔았냐 안 팔았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시던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팔기는커녕 더 샀어요. 그리고 조금 포트폴리오가 좀 넓어졌습니다. 왜냐면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해왔지만, 이제 올해 상반기, 그냥 작년 기준에서는 내년 상반기, 예, 좀 상반기가 좀 증시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이 계엄 때문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계엄은 그냥 한국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거기다 기름을 부은 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좀 정치 상황도 정말로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지금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이제 직위를 이제 받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트럼프만의 좀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신은 하루가 진짜
난리죠. 트럼프 한마디에 막 들었다 놨다 지금 장난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로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지금 서로만 얘기하는데 벌써 5분 가까이 지났네요. 그래도 오늘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포트폴리오는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뭐 다른 종목들은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대표적이라 해야 되나? 일단은 방송 중단 뭐 이후에 이제 들어갔던 종목들, 그리고 기존에 좀 대표적으로 밀고 있던 종목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로서 이제 국내 장에서는 이제 여전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가지고 있고 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SK텔레콤,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를 제가 들어갔어요. 삼성전자는 제가 몇 번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제가 진짜 주식 인생을 통틀어서 한 번도 삼성전자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 샀느냐? 지금 이제 우리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엔비디아 사기에는 너무 가격이 높다, 비싸다. 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AI 시대의 어떤 편승을 못하면서 그 흐름에 같이 올라타지 못하면서 주가가 굉장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최근에 이제 딥시크 관련, 그리고 뭐 브로드컴, 그리고 기타 AI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많아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TSMC 같은 이런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이 이제 독식, 그리고 엔비디아가 완전히 독식, 이렇게 하는 구조로 가다가 지금 저는 어떤 변화를 느꼈어요. 어떤 변화를 느꼈느냐? AI의 어떤 춘추전국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비단 엔비디아의 최고성능 칩만 이제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급의 어떤 성능을 펼치는 그런 AI 칩, 그리고 뭐 가성비 어떤 AI 칩, 이런 것들이 이제는 도래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많은 AI 칩, 그러니까 가성비 칩, 좀 중급의 어떤 중급 성능의 AI 칩, 고성능의 AI 칩, 이런 걸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급증할 것이다.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반도체 생산의 어떤 캐파시티를 제가 이제 믿고 삼성전자를 조금씩, 많이 사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씩 이제 담아 가보려고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SK텔레콤은 이제 왜 샀느냐? SK텔레콤은 최근에 이제 고점을 찍고 한 20-30%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KT나 이제 이런 종목들과 더불어서 좀 고배당주에 들어간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저금리 상황, 뭐 완전 최저금리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금리가 별로 높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딱히 기댈 곳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배당주, 그리고 통신주는 사실상 우리가 뭐가 생활이 힘들고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애들 학원비 안 줄이듯이 또 줄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인터넷이나 이런 이제 휴대폰 이런 통신비 같은 것들을 줄이지 않거든요. 그래, 이런 측면에서 좀 안정적인 이제 수익 창출을 이어갈 것이고, 그런 이제 고배당주 그런 기존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 생각하고, 기존에
배당률만큼은 주지 않더라도 시중의 어떤 그런 뭐 이자라 해야 됩니까? 예금 금리나 적금 금리보다는 더 괜찮지 않겠나. 그리고 SK텔레콤도 마찬가지로 AI 시대에 어느 정도는 걸치고 있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좀 주가 상승에도 조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SK텔레콤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랑 같이 계속 이제 제가 분석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 제가 조금 소주를 한잔 하겠습니다. 우리 불금이니까. 아, 역시 캠핑 와서 먹는 소주는 아주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면을 끓여 놓고 제가 나불나불거린다고 그런 사이에 조금 불었어요. 라면이 불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라면은 뭐 저는 그렇습니다. 라면은 불어도 맛있고 안 불어도 맛있고 꼬들꼬들해도 맛있고 뭐 그래요 저는. 그래도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먹방은 아니지만 예, 그렇다고 ASMR도 아니고 그래도 소주를 한 잔 먹었기 때문에 안주 삼아 예, 한입 하고 계속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절대 배신하지 않는 그런 맛입니다. 자, 다음은 미장에 있는 종목. 미장에 있는 종목도 약간의 이제 포트폴리오가 좀 늘어나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상반기부터 장이 안 좋을 것이다. 그냥 분명히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기존에는 인텔과 리비안을 계속 말씀을 드리다가 최근에 어떤 종목을 이제 다시 신규 매수를 시작했냐면 노보노 디스크입니다. 일라이 릴리랑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비만약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굉장히 곽광을 받고 완전히 뭐 주가가 날아가다가 최근에 큰 조정을 받았죠. 여러 가지 뭐 미국 정부와의 뭐 약가 조정부터 해가지고 뭐 또 미국의 보호무역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을 크게 받았는데 일라이 릴리보다는 이제 노보노 디스크가 아무래도 좀 이제 미국 밖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조정을 더 크게 받았다. 하지만 제가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약이라는 것은 한번 가지고 나면은 그 가치가 사실상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노브노 디스크나 일라이 릴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약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인 어떤 지금 위치에 있는 그런 약이다 보니까 분명히 지금의 최근에 어떤 조정 이후에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 생각했고 노브노 디스크가 $80 이제 안팎까지 떨어졌죠. 운인지 뭐 실력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딱 그 $80 안팎에서 괜찮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달러를 투입을 해가지고 노보노 디스크를 매입했고 기타 이제 인텔이나 리비안 등도 추가적으로 더 매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인텔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이제 요즘에 뭐 어떤 기업이 이제 통째로 인수하려고 한다 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고 나서 이제 미국 우선주의 이런 거에 어떤 같이 묻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거는 제가 이미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인텔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이제 그런
영역에서 같이 같은 배를 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물론 테슬라하고 뭐 직접적인 비교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성량성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테슬라보다는 훨씬 많은 우리에게 수익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리비아는 꾸준하게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주식 뭐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다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다시 신규 매입으로 들어갔던 종목들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진입한 이유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고, 특히나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고 아직까지 제가 방송 중단 이후에도 나가지 않으시고 채널 이제 구독 취소 안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그리고 저를 기다려 주신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주주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 지금 좀 시끄럽지 않나요? 저는 좀 시끄럽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텐트가 자꾸 펄럭펄럭 거려요. 지금 줄도 한 지금 2개 정도 끊어져가지고 특히나 그 부분이 더 펄럭펄럭 거려서 좀 시끄러운데, 여러분도 시끄럽지 않은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이런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잘 무너지지 않는 그런 어떤 기반이, 저는 이제 곧 머지않아 이제는 우리 그 바이오 시밀러의 어떤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일단은 그런 수익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것이 좀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최장암도 잘 진행되고 저는 있는 걸로 봅니다.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식을 이제 이 종목에서 난 발을 빼겠다 할 때는 제가 여러가지 그때 어쩔 때 우리가 빼야 되는 것인지를 제가 여러가지 앞에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기다린 좀 보람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경제 상황이 진짜 안 좋거든요. 여러분들 가까이서 보면은 당장 우리가 다니는 직장, 그리고 우리 근처에 이제 집 근처 혹은 이제 시내에 이제 번화가만 나가도 자영업자분들의 그런 힘겨움, 이런 것들이 당장 느껴집니다. 그 정도로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이 이제 가격이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맞게끔 떨어져야지 다시 우리가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저는 정권부터 바뀌어야 된다 생각해요. 정권이 바뀌어서 누가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멀쩡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다시 나라를 이끌고 그게 또 자기들 그 정치 성향에 맞는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는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가 좀 좌지우지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 뭐 AI나 뭐 전기차나 뭐 여러가지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이 중요한 시기에 굉장히 뒤처지고 있고, 나라에서 지금 뭔가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어. 다른 선진국들은 진짜 나라 기둥 뽑아가지고라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냥 사기업, 대기업들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막 이렇게 고군분투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지. 진짜 머니 게임처럼. 그래서 앞으로 좀 이제 이런 계엄, 그리고 탄핵, 이 정국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다음 또 정권이 또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이 어느 정도 잡히겠죠. 그 전까지는 조금 혼란이 있고,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창용 총재가 다 말아먹었어. 내가 볼 때는 이창용 총재가 말아먹은 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기름 부은 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창용이 지금도 방향을 못 잡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겁니다. 다들 지금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는데 절대 금리 인하하면 안 돼요.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 인하의 효과를 절대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좀 그 기초 체력이라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고 대외 어떤 신뢰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고 그리고 기술도 없고 뭐 개뿔도 없어요. 그냥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 우리가 내수 어떤 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부동산은 때리잡고 빚쟁이들은 다 파산하고 빚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도 다 자빠지고 환율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런 암덩어리 같은 것들 우리 경제 상황에 어떤 있어서 암덩어리 같은 것들을 다 잘라내야 됩니다. 다 잘라내고 나서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해야 된다. 이 암덩어리들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오히려 이런 암덩어리들을 남겨놓은 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뭔가를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그 산업이 뭔가 살아나려고 할 때 이런 암덩어리들이 터져버리는 거야. 불씨가 이제 막 살아나려고 하는데 얘들이 확 찬물을 껴얹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진짜 우리는 카드가 없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환율도 잡고 물가도 잡고 조금 유가도 잡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가계 부채도 잡고 또 기업 부채도 잡고 하면서 뭔가 이 소비 여력 우리나라 GDP나 이런 것들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이런 부채를 어느 정도 털어내면은 분명히 우리가 펼칠 수 있는 그런 경제 성장 동력이 저는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뭔가 특정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좋은 종목, 괜찮은 종목, 이런 진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살아남아서 또 도약할 수 있는 나중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별해서 오히려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괜찮은 가격에 우리가 미리 매집을 해 놓는 그런 상황을 지금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종목별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음 주부터 제가 당장 할지 다다음 주부터 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머지않은 시점에 정규 방송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좀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좀 주저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힘든 상황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 같지만 분명히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아직 우리나라 위기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위기는 반드시 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위기를 땡길 수 있는 것이 금리 인상이다. 이것을 하지 않고 또 내 임기 동안에는 절대 안 돼. 이러면은 일본 꼬라지가 난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도태되고 뒤처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정규방송 조만간에 다시 시작하면 정규방송에서 다시 자세한 얘기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빨리 나라가 안정을 찾고 보수든 진보든 좀 제대로 된 멀쩡한
좀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좀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금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가족들과 좋은 추억 남기시고, 지금 날씨가 많이 춥고 눈도 내리고 날리고, 부산인데 오늘 잠깐 눈이 내렸어요. 어쨌든 주말들 잘들 보내시고, 어쨌든 조만간 곧 영상으로 찾아뵙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취소 안 하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앞으로 저 방송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